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집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집이 현재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경매에 올라와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역만 맞으면은 진짜 괜찮은 집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집이에요. 현장 한번 살펴보고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고요. 미쏘고 부동산과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현장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촌 구독자님들께는 미쏘고 부동산 7일 무료 이용권, 3개월 추가 혜택 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설명을 참고하시고요. 우선 집이 바라보고 있는, 집이 내려다보는 전망입니다.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자, 마을도 굉장히 깔끔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집들도 굉장히 다 고급스럽습니다. 바로 옆집도 깔끔하고요. 멋지죠. 제가 이 마을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 느낀 것은 지금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어떤 전원주택 단지를 가보면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더럽게 개발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막 정리도 안 되고, 마을 사람들이 정리하는 것도 뭐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마을이 굉장히 난잡한 곳이 많은데, 이 동네는 진짜 동네가 깔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시골집을 선택할 때 그래서 마을 선택이 중요합니다. 각자 집주인들이 자기 집과 자기 집 주변을 깔끔하게 가꾸면 그 마을이 굉장히 이쁘고 더 좋아져요. 가치가 상승하겠죠. 하지만 동네에 집 관리도 더럽게 하고 집 앞 관리도 더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동네 자체가 더러워지는 게 우리가 자주 찾아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그런 면에서 참 긍정적이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경매물건 토지가 바로 도로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기 땅 안에 주차장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봐도 마을 분들이 그냥 이 도로가에다가 주차를 해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땅 모양을 보면 바둑판처럼 딱 네모 반듯한 땅이고요. 지금 이 경매물건의 토지가 바로 옆에 군유지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은 남서향이죠. 남서향. 완전한 남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양지바르죠. 해가 아주 잘 들고요. 집이 바라보는 방향이 약간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뭐 해가 막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경매물건 앞당 여기다가 누가 이제 2층 집을 지면은 조금 답답해지는 면은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 다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확인해 보면은 경매물건 앞에 있는 이 땅이 소유권 변동일이 2017년 8월 16일인데 이 땅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 땅도 같은 날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고 여기 있는 이 땅도 같은 날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요 앞에 있는 땅은 2020년에 한번 거래가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경매물건 바로 앞에 있는 이 땅과 이 땅과 이 땅은 아직 분양이 안 된 땅인 것 같아요. 언젠가 이 땅이 분양이 된다면 또 집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죠. 만약에 내가 이 집을 낙찰받아서 좀 넓게 쓰고 싶다, 그럼 이 땅을 여러분이 구매를 하시면은 앞에 전망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토지 시세를 확인해 보면은 요 앞에 있는 땅이 2020년에 평당 74만원, 요 뒤에 있는 땅도 2020년에 평당 69만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평당 70만원 정도 쳐주면 되는데, 와, 비싸네요. 평당 70만원이면은 싼 땅은 아닙니다. 여기가 전라남도 담양이거든요. 이제 행정구역상 담양이긴 한데 사실 요 담양 시내보다는 요 광주광역시와 매우 가까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주광역시의 북동쪽에 경매물건 전원주택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산이 잘 둘러싸고 있고 경매물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까지가 이제 경매 물건의 집이 됩니다. 뒤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앞에 전망이 끝내주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그 전망도 하루 이틀이다. 무슨 시골 가서 전망 뜯어먹고 살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시골에 7년, 이제 거의 8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전망 뜯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매 물건을 보시면은 집주인장이 꽃을 굉장히 아름답게 심어 놨고요. 정원 관리도 뭐 거의 완벽합니다. 나무 심어 놓은 거, 이렇게 나무 벤치 갖다 놓은 거, 나무 데크에 화분까지 이렇게 꾸며 놓은 모습이 뭐 거의 완벽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름답게 집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원 내부를 좀 보시면요, 뭐 이런 조형물도 아름답고요, 나무들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뭐 거의 완벽에 가깝다. 현관의 모습을 보십시오. 와, 예술입니다. 자, 이 집은 철근 콘크리트 집인데 외벽에다 이렇게 제가 보기엔 뭐 세라믹 타일 같은데 이런 걸로 깔끔하게 외장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현관도 너무 아름답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 사진이 있더라고요. 자, 요 마감된 모습을 보십시오. 바닥재도 그렇고 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도 있습니다. 방의 모습인 것 같고요. 요 마룻바닥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방의 모습도 보이고 거실의 모습, 거실 창으로 보이는 뷰는 진짜 뭐 예술입니다. 제가 너무 칭찬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괜찮은 집이 경매에 나오는 사례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요 거실의 모습 확인하시고 화장실도 뭐 깔끔하네요. 뭐 전반적으로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 2층 집인데 면적이 거의 60평이 넘습니다. 상당히 큰 집이고요. 사용 승인은 2018년, 이제 한 7년 정도, 7년이 아직 안 됐죠. 7년 정도 된 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하수 처리 시설을 이제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집에 정화조를 묻고 그 정화조를 이제 퍼야 되는 일이 없는 집이에요. 제가 시골에 살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 하수 처리 종말 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집이거든요. 반면 저희 어머니도 전원주택에 사시는데 경기도거든요. 정화조를 묻었어요. 그래서 가끔 똥을 퍼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게 불편한 점도 있는데 정화조 근처에서 약간 악취도 나요. 그래서 이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연결된 거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 자, 평면도를 좀 보겠습니다. 뭐 화질이 좋지는 않은데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현관입니다. 현관 들어가서 가운데 이렇게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안방 같고요.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마치 중정의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 화장실 보이고요. 반대쪽으로 가면은 여기 방이 있는데 요 보시면은 방의 문이 하나가 아니고 양문형이잖아요. 아마 이렇게 응접실용으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화장실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 올라오면은 여기가 2층 거실인 것 같고요. 방이 2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이 있죠. 요것도 무슨 공간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경매 물건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토지하고 건물이 일괄로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는 177평, 건물은 61평. 뭐니 해도 가격이 중요하겠죠. 감정가가 5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야, 전라남도에 무슨 집이 5억 5천만 원이냐, 뭐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신데 제 생각에는 광주광역시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주광역시에 세컨하우스를 할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감당 못할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집에 관심이 있어서 낙찰받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유찰되면 더 좋겠죠.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2월 20일 1차 매각기일에 낙찰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경매 물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 입장에서는 좋은 가격에 낙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겠죠. 사람마다 입장이 다 있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 동네의 토지 거래가를 봤는데 한번 주택 거래가도 확인해 볼게요. 요 빨갛게 표시된 게 주택 실거래가입니다. 지금 경매물건 대각선 앞에 있는 집이 뭐 토지 크기는 비슷하고요. 집 크기도 하늘에서 봤을 때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집 크기가 이거는 29평 작네요. 1층 집인가 봐요. 이 집이 2022년에 3억 7천에 거래가 됐고요. 요 앞에 있는 집은 땅이 좀 크고 건물은 54평. 자, 그런데 2023년에 7억 5천.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어요. 그 건너편에 있는 집도 2020년에 거래가 됐는데 토지 182평에 건물 42평, 5억 7천만 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매 물건은 감정가가 5억 5천 정도 되죠. 권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유자가 이제 답변을 한 상황인데요.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 소유자가 점유한다고 요 소유자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임차인은 없는 것 같고요. 등기 요약을 보면은 지금 근저당권이 이렇게 3개 설정되어 있는데 다 합해서 채권 최고액이 3억 6천 정도 되고 이제 가압류가 이렇게 2건 걸려 있어요. 그 중에서 요 2번 가압류가 이제 본압류로 이행이 돼서 강제 경매가 실시된 상황인데 좀 재미있고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8일 날 이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11월 25일 날 이제 매매 예약을 합니다. 지금 경매로 넘어간 집을 누가 사겠다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낙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가등기 역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소멸됩니다. 그런데 이 경매 물건은 어쩌면은 정지되거나 취하될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가등기권자, 이 집을 사겠다고 매매 예약을 한 사람이 정말로 이 모든 권리들을 이제 잔금 받아서 집주인이 말소시키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해서 이 집의 소유권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가등기권자라면은 저는 굉장히 불안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집의 소유자 겸 채무자와 이 앞에 있는 모든 권리들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집에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고 이 권리 말소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지 않나요?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서 소유권을 내가 갖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 앞에 있는 권리들이 말소되지 않으면은 내가 가진 소유권은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소유권이 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낙찰받으면 다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멋진 전원주택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어게인!